깨끗해 보이는 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이 남아있다면? 산업폐수는 철저한 정화 과정을 거치지만 최신 분석 기술로 들여다보면 1조분의 1 수준의 남분해성 오염물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미세 오염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이나 생물의 중성화 등 수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위험,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수중 플라즈마 기술을 개발해서 수중에 녹아있는 아주 미세한 미량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폐수들이 있는데요. 특히 기존의 산업 폐수는 물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속에 기존 수처리 시설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미량 오염물질들이 ppb 혹은 ppt 단위로 검출되고 있어가지고 극미량의 오염물질이라도 장기간 축적되게 되면은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이나 혹은 생물의 중성화 등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 하수 처리장에서는 AOP라는 고도산화 기술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AOP라는 공정이 고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장치의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거름마 단계지만 이 하수 처리 공정에 플라즈마라는 AOP 공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 처리 공정의 방법으로는 극미량의 남분해성 물질들을 분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여 논문에서 입증했듯이 충분히 용이하게 대용량으로 처리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중 플라즈마를 발생해서 오존과 같은 산소 활성종들을 발생시켜서 물속에 직접 집어넣고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과 반응시켜서 분자 구조를 파괴해서 정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수중 플라즈마 장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저희 연구소 외부에 있는 플라즈마 실험실입니다. 옆에 보이는 이 장치는 수중 플라즈마를 이용한 수처리 시스템인데요. 현재 플라즈마 장치는 안에 있는 버블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버블러 속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하고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산소 활성종은 버블러를 통해 좀 더 작은 미세 기포를 통해서 물과 접촉하게 되고 산소 활성종은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들과 만나서 화학 반응을 통해 분자 구조를 깨트려서 정화시키는 원리입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폐수는 염색물질인 로다민 B를 이용해서 만든 폐수인데요. 플라즈마 처리 전과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속에 염색물질인 로다민 B가 녹아져 있고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물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이 투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수중 플라즈마에 의해서 물이 정화되는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플라즈마 처리 전에는 색상이 이렇게 됐는데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되었습니다. 현재 실험실에서는 시간당 300리터의 규모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00배 규모인 시간당 30톤 규모로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의 큰 의미는 산업 방류수를 직접 이용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요.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고 전 후에 생태 독성이 많이 저감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브라 PC와 발광 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 평가에서는 플라즈마 처리 후 상당한 부분 저감됐다는 것과 잔류 의약 물질, 농약류 등이 미검출 수준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 3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은 플라즈마 처리하기 전 제브라 피쉬의 알이 대부분 부화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플라즈마의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배아 독성은 20%로 감소하고 부화율은 47%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플라즈마 처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산업 폐수에 어떤 물질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또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가능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 결과가 잘 나오게 되지만 현장 실증과 같은 외부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온도, 습도, 강수량 등 주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험실 단계에서 현장 실증 단계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산업폐수의 물량이 1.5톤, 6톤, 10톤으로 늘어나면서 인근 하수 처리장과 행정적인 협조 요청하는 것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해서 폐수를 처리할 때 저희가 장치를 연결을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폐수를 온몸에 뒤집어 쓴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 실험을 위해 이제 동두천에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겨울에 이제 관 속에 있는 물이 얼어붙으면서 이제 관이 터져서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구가 실험실 단계를 넘어 산업화를 위해 현장 실증 연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공간의 차이입니다. 실험실에서 했을 때와 현장에서 했을 때의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습도, 온도, 그때의 폐수의 변화량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예를 들어 깨끗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무런 외부 영향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현장에서 나갔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경우 습도입니다. 습도가 높았을 때의 계절, 낮았을 때의 계절에 따라서 그 처리 효과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현장에서의 환경들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것들을 플라즈마에 또 적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나가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제가 말했던 것은 안전입니다. 항상 실험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어떤 안전보다는 그 결과에 치중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안전을 우선시하고, 또한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것인데 안전한 장치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플라즈마 장치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전극 손상이 적어야 하고 전력 소모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지보수도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개발 단계부터 플라즈마 장치를 설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21년도부터 경기도 동두천, 양주에서 이제 시간당 1.5톤, 6톤, 10톤 가량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이제 대구에 있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시간당 3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실증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0톤 폐수 처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실제 수처리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중 플라즈마 기술이 수처리 분야에서 상용화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과 대용량 처리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현재 저희 연구팀은 2024년에 10톤 이상의 산업 폐수 처리할 수 있는 실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30톤 이상의 산업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실증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수행할 30톤 이상의 산업 폐수 실증 연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로는 실제 기업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플라즈마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수중 플라즈마 처리 기술로 이제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지만, 이제 올해는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제 깊이 있는 연구들을 통해서 산업화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랩실에서는 이제 수중 플라즈마뿐만 아니라 이제 악취 저감, 반도체 백가스 저감, 이산화탄소 저하나 나노 입자 합성, 그다음에 분말 표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에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들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산업화되어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강과 하천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플라즈마 기술이 꼭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물과 관련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화된 기술 개발을 해서 그 적용처를 찾아내는 것이 또 다른 목표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은 폐수 처리에서 오염물 제거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플라즈마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플라즈마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중 비열 플라즈마 기술은 우리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깨끗한 수자원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위해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는 앞으로도 열심히 플라즈마를 연구할 것입니다. 플라즈마 기술로 변화하는 우리 환경을 기대하며 응원 부탁드립니다.